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XRP가 소매 관련 펌핑이 일어날 경우 12달러, 유틸리티 관련 펌핑이 일어날 경우 최소 100달러의 가격에 도달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즉 렉터에 의하면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가 리플에 대한 SEC 중간 항소 요청이 거부되어야 하고, 두 번째가 리플과 SEC의 성공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가 리플의 ODA 서비스를 활용한 미국 은행 및 금융기관의 XRP 채택이 있다면, 소매 펌핑이 될지 유틸리티 펌핑이 될지 분석은 각기 나름이지만 가격에 대상충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요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부터 그 수순을 밟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SEC 중간 항소 요청이 일단 거부가 되어야 SEC는 재판 이후 항소 진행 여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리플과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리플과 SEC의 합의가 성공적이라면, 특히 성공적인 합의라는 것은 ODA 서비스를 위해서 리플이 파는 XRP에 대해서 SEC가 증권에 입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XRP 채택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매 펌핑보다 유틸리티 펌핑이 될 것이기에 가격을 분석하는 분석가의 방법이 맞다면 최소 1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가격 펌핑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와 가능성을 누구도 점칠 수 없다는 것이 한계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최대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한 두 달 안에 SEC의 중간 항소 신청에 대한 법원의 거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SEC의 중간 항소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결정이 씨앗이 되어서 그 이후 리플과 SEC가 처해질 운명의 옵션이 어느 정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리플 승소 기념 파티가 3,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8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28일에 SEC와의 합의라든지 리플의 IPO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든지 다양한 루머가 떠돌았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은 루머일 뿐이고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고 리플의 승소 기념의 의미를 가지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에 대한 기대를 내심하는 것이 또 사람의 심리일 텐데요. 블록체인 연구원 콜린 브라운이 9월 28일을 리플의 IPO를 예상할 수 있는 핵심 날짜로 지목하면서 IPO가 실현될 경우 XRP의 가격이 20배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비록 28일이 리플의 IPO를 발표하는 날이 되지 못하더라도 브래디 갈링하우스에 의해서 리플의 향후 비전, 키 마일스톤에 대한 예상, 소송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코인우먼 채널도 28일에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게이트의 신빙성을 더하는 증인이 나타나면서 요즘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X 내에서는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증인은 코인우먼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던 초기 이더리움 ICO 고문인 네리오프인데요. 그에 의하면 초기 이더리움 ICO 관련해서 ICO를 통해 혜택을 받은 명단 등의 정보를 본인이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조작된 사건에 기소되는 등 연루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는 현재 그 조작된 사건들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아마도 이러한 일들 때문에 네레이오프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언젠가는 대중에게 공개하려고 변호인을 통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그를 위협하는 정부 기재기관 등의 위협을 우려한 것인지 그는 해당 정보를 안전하게 여러 곳에 저장하고 있고, 그 정보를 바로 오픈할 수도 있지만 적법 절차에 의해서 오픈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준비 중이라고 X를 통해 밝혔습니다. 초기 이더리움 관계자이자 현재는 에이다 창시자 호스킨슨이 이더리움이 초창기에 SEC에 견제받지 않고 번창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는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더리움이 리플과 XRP를 견제하기 위한 목표로서 SEC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다시 한번 또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스토리에는 근거가 필요하고 만약 이더리움의 비리를 리플과 XRP와 연계해서 이야기하려면 결국 리플을 그 증거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공급과 수요라는 것은 정해져 있고 또 공급과 수요의 논리와 그리고 투자자 심리 안에서 어떠한 투자처가 더 월등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인가가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희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이 사회의 투자 이치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리플이 그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야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찰스 호스킨슨이 이더리움의 초기 ICO의 불법적인 요인들의 스토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리플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들리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XRP를 선택하기 위해서 시티은행이 이더리움을 버리고 XRP를 채택해야 할 것이라는 유명한 디지털 자산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자본시장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 증권 소송 등에서 전국적으로 저명한 전문가인 조셉 그룬드 패스트 연설에 참고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해명은 적절한 소송이 발생할 때 연방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규제기관의 연설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연설문의 논리가 법원의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그건 연설로 남을 뿐이지 법적 결정은 아니고 또 선례가 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2018년 6월 힘먼의 연설은 비트코인과 또 이더리움이 왜 충분히 분산되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연설로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탈중앙화를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로써 미국 내 디지털 자산으로서 법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XRP 뿐이라는 것을 그 투자자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대신 XRP를 채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국경 간 결제가 2027년까지 약 250조 달러의 생태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스위프트가 중소기업과 그리고 소비자 송금에서도 그 위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욕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여 명의 중소기업과 그리고 소비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전히 스위프트가 국경 간 송금에 있어서 첫 번째로 선택이 되어지지만 그들은 신속성, 그리고 사용 편의성, 투명성 면을 고려할 때 스위프트가 아닌 다른 대안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스위프트가 리플과 그리고 스텔라와도 손을 잡으면서 대외적으로 국경 간 결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 그 포지셔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속도 면에서는 리플의 굉장한 경쟁 우위가 있고 또 소매 부분에 있어서는 스텔라가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궁극에는 이 셋이 경쟁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증을 일으키는 대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